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산타가 제대로 와줬으면 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 증권 시장은 지금 파란불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종목들 좀 탐색해보면 좋을지 저희 잠금 해제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잠시 후에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초반의 분위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어갑니다. 장 초반만 해도 전반적으로 좀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하나 둘씩 좀 파란불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 리노공업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서를 반려했던 이수페타시스도 3.8% 강한 붉은 빛으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강하네요. 4.53%. LNF 1.22% 강세.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덩치가 큰 종목보다는 그 밖의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루닛 1%대 강세 속에서 휴재에도 1.07% 강세, 유한양행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대 약세로 조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게 출발했는데 현재는 한원시스템과 DN오토모티브만 머니맵상에서 붉은 빛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해운 쪽이 그래도 버텨줍니다. 한화오션이 1.4% 강세, HD 한국조선해양은 반면에 1.3% 하락입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수주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한국항공우주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우주항공 방산 섹터 내에서는 파란불만 감지가 되고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 1.43%, 오늘 삼양식품과 오리온과 같은 식품주도 강세입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12월 4일 만나봤던 태광입니다.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상승률 16.6%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0.5% 강세 흐름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태광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조선 기자재 계속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과거에 보였었던 성광밴드, 예. 태광 이런 쪽에 피팅 밸브 쪽들이 성광밴드가 너무 강하게 달리면서 그 격차를 좁힐 것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게다가 태광은 또 미국 쪽에 나가는 이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지금보다는 더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매출 증가율로 봤을 때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주가 올라온 것보다 할 일이 더 많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오해가 풀리게 되면은 성광밴드만큼도 같이 갈 것이다라는 쪽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직접 고점대입니다. 근데 지난번 7월 달에 나왔던 고점대 부근을 이제 막 넘어가나 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좀 오른 상황 쪽에서 갖고 계신 비중 조금만 뭐 정리하셨다가 흔들리면 더 사보겠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go.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고라고 힘차게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는 코멘트 주셨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수익 누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홀딩을 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12월 18일 만나봤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리뷰로 이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 상승률 9%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는데 사실 10일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조선 섹터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대응이 좋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또 조선이네요. 예. 네, 그냥 조선 퍼레이드. 예, 그래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조선 섹터지만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또 애프터 마켓 이쪽에 대한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HD현대마린솔루션은 외국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꾸준히 살 걸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차익 매물 나온다. 그럼 조금 속도는 슬로우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직전 고점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한 뒤에 나왔던 고가 영역까지 하나씩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 20만 원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익성이 받쳐주는 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S 관련된 쪽에서 선박 AS라는 산업이 지금 종목이 상장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 중반 정도쯤에서 물량 소화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 단기 매물 소화하고 레벨업되는 과정들까지 본다. 수익권이시면 그냥 고. 예. 감사합니다. 이 종목도 역시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특히 상장사 안에서도 차별점이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AS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HD 현대마린솔루션 앞으로 한 20만 원가량을 그래도 보고 가도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종목 AS 받아봤고요.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잠금 해제 종목 본격적으로 열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도 조선 종목입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자, 세진중공업입니다. 기대되는 2025년 이제 내년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는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업황호조인데요. 지금 뭐 사실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줄 수 있는 쪽, 기대볼 만한 쪽은 조선이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황호조라고 하면 결국 조선 업황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강력한 수혜주로 세진중공업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또 조선. 예. 네, 또 조선으로 가고요. 업황이 괜찮다 그러면 종목들 발굴해야 되는 거는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세진중공업 앞으로 세질 거다라는 쪽으로 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이제 지금 덱하우스라고 하죠. 그 선박의 집입니다. 선원들이 주거하는 공간. 그리고 그쪽에 매출이 절반, 나머지 가스 탱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스들 담아놓고 운반할 수 있게. 탱크가 뭐 그냥 요만한 거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것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매출은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들에서 이제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그동안에 업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좀 영세한 업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배에다가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 세진중공업 같이 이제 도크나 부지가 넓은 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단가와 물량들이 다 늘어나기 시작한다. 왜냐면 넉넉한 데 맡길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는 오히려 업황호조의 가장 큰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쪽이 세진중공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은 사이클이 돌면 또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기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세진중공업은 살아남았고 그러한 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세진중공업 이제 곧 세질중공업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가스선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뭐 LNG 탱크라던가 이런 네. 쪽에 조금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스선 수주와 관련해서는 2025년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요게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기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가스선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게 LNG 쪽인데 LNG 쪽을 빼고 세진중공업은 그쪽보다는 LPG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와 LPG 차이는 아시죠? 가장 큰 차이가 LNG와 LPG는 이제 보관이 좀 차이가 나고 LPG는 냄새가 납니다. 폭발이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가압으로 하고 액화로 하고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LPG 쪽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높이 쳐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이쪽도 글로벌 수요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관련된 탱커들도 수주가 지연됐던 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변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밖에 요즘에 보면은 또 암모니아가 또 인기를 많이 끕니다. 암모니아가 왜 인기가 있냐면은 그 친환경 원료다라는 쪽에서 배에 암모니아 추진선들 이런 거 이제 처음으로 건조하기가 시작이 됐고 게다가 또 석탄 발전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를 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혼소라고 해서 발전 쪽에
많이 쓰이된다라고 하게 되면 CO2 쪽에서도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걸로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운반도 다 해야 되겠죠. 게다가 또 LCO2라고 하는 게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탄소 배출권 CCUS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이 회사도 CCUS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포집된 산소를 액화시켜서 그걸 운반할 때 운반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가스 안쪽으로 가스통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이 앞으로 운반의 수요가 많아진다. 당연히 할 일이 많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보시게 되면은 성과는 계속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선 수주는 앞으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다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암모니아선 발주가 함께 이어지게 된다면 그 수혜 역시도 세진중공업이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테마죠. 탄소 포집 기술 CCUS 관련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실적 개선입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잘 찍혀야 이 종목이 탄탄하게 앞으로 주가를 쌓아 올리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실적이 이번 올해는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그 실망을 바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좀 강력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연됐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게다가 또 가스선 인도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레벨업 실적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를 보다 보니까 1650억대 역대 3분기 중 최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수주 잔고가 그대로 실적을 이끌어낸다라고 보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또 한번 흔들리게 되면 계속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릴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목표가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오늘 조선 쪽들 쭉 가다가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관련된 기자재 쪽에서도 조금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정고점 때 뚫을 듯 하더니 이렇게 주춤한데 그래도 지금 목표가는 지난번 나왔던 고점 때까지 생각하게 되면 10,000원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조금 더 높이 삼아서 올해 7월 달에 나왔던 고가대를 다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12,000원대까지는 한번 보고 내년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진중공업 현재 8,510원대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가는 10,000원은 무난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12,000원까지도 내년에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잠금 해제 종목은 UTI입니다. 폴더블폰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그저 루머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애플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저희가 UTI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뭔가요? 네, 요거는 좀 아깝습니다. 제가 어제 원고를 어제 보내드렸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니면 어제 출연을 시켜주시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온 공시와 어떤 스타일을 보니까 오늘 좀 탄력 받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빨리 받았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 회사는 그래도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한번 좀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보호하는 글라스 쪽에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 플렉서블 글라스라고 그래서 또 유리 가공에 대해서는 한유리 하시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유리 시작하죠. 유리 T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1차 협력사입니다. 근데 왜 실적이 안 나오느냐? 실적 관련된 쪽들이 일단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UTI라는 종목을 기억하기에 상당히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리 TI,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유리 쪽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UFG, UFO도 아니고 UFG가 뭘까? 이게 앞서서 플렉서블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앞에 U가 울트라죠? 울트라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이거는 이거 못 받겠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손절하시네요. UFG는 뭐 무슨
그 벽투기 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울트라 플렉서블 글래스. 예,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원래 이게 UTG, UFG 그래서 울트라 신 글래스, 예, 죄송합니다. 플렉서블 글래스 이런 쪽으로 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쪽인데 유리를 가공해서 얼만큼 잘 보호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폴더블 디스플레이 커버 쪽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쪽에서 왜 보통 폴리머라고 해서 안에 주름이 잡히게 되잖아요. 예. 그걸 잘 넣어서 얼만큼 주름을 덜 잡히게 하느냐 그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폴더블 폰을 2026년도 출시로 지금 거의 확정이 돼가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벤더를 확정하고 거기다가 2025년 내년에 시제품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 납품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지금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지금 회사를 베트남에 투자를 더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이제 스토리가 맞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버전이죠.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세경 하이테크가 거의 이제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필름 쪽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TI도 그런 쪽의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찾아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폰을 접다 보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UTI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서 저희 오늘은 목표가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종속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지는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신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과 함께 돈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확정받은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베트남에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애플과 함께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이제 기대감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내년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32,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하락하기 전에 직전 고점대가 32,000원대 부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TI 오늘 좀 상승이 나온 만큼 목표가를 3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